히든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월수는 올라타는 흐름이 나와야 급등이 나온다. 21선 회복시키고 골든 크로스. 그렇기 때문에 1차 분기점은 1차 목표가가 된다라는 점. 19,500원.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2월 22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종목은 아모센스입니다. 아모센스고요.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모센스. 최근에 무선 충전 얘기만 나오게 되면은 약방의 감초처럼 아모센스라는 종목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또 언급이 되는 이유가 뭔지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전기차 무선 충전기 안전기준을 만든다. 이달 안에 예비기준 우선 제정, 고대기 등 32개 품목 안전기준. 이거는 유선 충전기입니다. 유선 충전기예요. 어쨌든 유선 충전은 거의 활성화되는데 이제 주차면에 이렇게 무선 충전이 되는 그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일을 이제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하는데, 이 무선 충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전력을 통해서 전기가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공급이 되면서 무선 충전 같은 경우 10%의 전기 로스는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완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발열 현상이 발생됩니다. 발열 현상. 충전을 하게 되면은 전기차 배터리가 뜨겁잖아요, 그죠? 갤럭시 S6부터 무선 충전이 되잖아요. 충전하게 되면은 무선 충전기도 같이 뜨거워집니다. 소형 전전기, 소형 충전기. 근데 이건 대형 충전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대형 충전기에서 발생되는 이 발열 상태 어떻게 또 할 건지,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발생되겠습니까? 전자파. 사람한테는 무해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무선 충전 외 지역에 있는 전자기기에 대해서 이 전자파가 과연 영향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로스, 발열, 그리고 전자파. 그래서 이 전자파를 차단시켜준 차폐시트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아모센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아마 무선 충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계속 약방의 감소처럼 아모센스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아모센스가 상한가에 진입이 됐고,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뭐 어떤 부분이 특이점이냐면 10월 달에 5일선과 21선에 골 데드크로스가 났죠. 거래량이 거의 죽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량 거래 발생되면서 상한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덮어놓고 일단 관심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하락을 하던 횡보를 하던 대량 거래가 많이 죽고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는 상황, 악성 매도 물량이 거의 출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되고 상한가가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저는 관심을 가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져요. 왜? 무선 충전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내년에도 폐배터리처럼. 그리고 이 상한가가 어찌보면 상승의 출발점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져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두 가지 연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계속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단기적이긴 하지만은 이거 항상 제가 보여줄 로보스타 주가가 비빌대죠. 거래량 악성 매도 물량 거의 다 털렸죠. 거래량 실려 죽이면서 상한가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부터 상승 추세 나오죠.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상한가는 상승의 출발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계속 일관되게 좋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후에라도 조정을 받고 갑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요런 상한가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런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꼭지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모센스는 결론을 내보자면은 차량용 무선 충전, 전기차 무선 충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의 상한가도 단기든 장기든 상승의 출발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8월달부터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 21선 저항, 21선 돌파 실패, 21선 회복 실패, 21선 회복 실패. 어찌 보면 공식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 그 위에서 5일선 회복시키고 이탈하고 회복시키고 이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5일선은 올라타는 흐름이 나와야 급등이 나온다. 상승이 더 가팔라진다. 거의 공식이에요. 공식. 자, 일단은 먼저 14,000부에서 쓰리바닥을 만들죠. 그리고 난 다음에 21선 회복시키고 골든크로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21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죠. 5일선 위에서 회복했다가 이탈했다가 회복했다가 이탈했다가 회복했다가 이탈했다가 회복했다가 반복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상승 나오고 물론 여기 살짝 이탈은 있어요. 이탈은 있습니다.
근데 거의 종가상 계속 지켜주고 있는 부분, 굳이 핑계를 내자면은, 그러다 보니까 상승 기회가 가팔라지는 부분들. 자,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241선 돌파 실패. 241선, 자 보세요. 하락을 하더라도 일단 241선 지지를 받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탈을 하고 다시 돌파 실패, 회복 실패, 돌파 실패, 돌파 실패. 오늘 안착하는 흐름, 월선 21선 상승 추세에서 전환이 되고 241선까지 회복. 이거를 기술적으로 안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지켜봐야 되지만 안 좋게 볼 만한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분기점은 자 5월달 이후 고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 5월달 이후에 고점이 되는 가격 19,500원이 됐던 2만원이 됐던 5월달 이후에 저항을 받고 있는 이 가격대가 1차 분기점이 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1차 분기점은 1차 목표가가 된다라는 점. 19,5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량용 MCU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 차량용 MCU를 개발을 하고 이거를 삼성 파운드리를 통해서 시범 생산을 했고요. 보통은 키파운드리라든지 그리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8인치 웨이퍼예요. 8인치 웨이퍼. 그런데 특이하게 또 12인치 웨이퍼예요.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웨이퍼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2년을 양산을 목표로.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익은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고요. 헤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